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박사TV 인사드리겠습니다. 39회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기출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1번 전원생활, 2번 자녀의 취업, 3번 친한 친구의 죽음, 4번 손자 손녀의 출생, 5번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3번 친한 친구의 죽음입니다. 3번 정답. 배우자나 친한 친구가 죽으면 가장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1번의 정답은 3번, 2번입니다. 현대사회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부양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번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3번 독거노인의 비주율이 낮아지고 있다. 4번 공적 노인 부양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번 빈둥지 증후군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 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번 노인 부양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세대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네, 공적 노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모시는 것보다 국가와 사회에서 모셔달라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빈둥지 증후군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떠나고 부부만 아파트에 남게 되는 상황을 이제 새 빈둥지에 비유해서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1번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2번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독립의 원칙, 2번 평등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존엄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 네,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교육문화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은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정한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존엄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5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여러 번 시험에 나왔고요. 4번 장기형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1번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다음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괄호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1번 서비스 방법 개발. 2번 서비스 기관 안내.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4번 서비스 계획 설정. 5번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서비스 이용 지원 절차도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장기형 등급을 받으면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하면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시설장의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요양부사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가 모니터링 실시합니다. 와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어르신의 상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서 나빠졌으면은 변경된 급여 적용 역서에 따라 다시 서비스를 제공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계속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은 이제 우리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다가 요양원에 가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할 경우는 종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이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장기요양 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은 1번 사생활이 보호된다. 2번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번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4번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번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급여보다 저렴하다. 장기요양 급여 중 시설급여, 재가급여의 장단점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재가급여의 장점입니다.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것은 재가급여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도 재가급여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재가급여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재가에서는 서비스가 방문 요양 따로, 목욕 따로, 간호 따로 이렇게 서비스가 분절적, 파편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시설급의 장점으로 정답은 4번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급여보다 비싸죠. 재가는 15%, 시설은 20%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번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5%, 2번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20%, 3번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40%, 4번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50%, 5번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60%. 6번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 비율은 2번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20%가 정답입니다. 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 1번 말벗, 2번 세탁, 3번 은행 동행, 4번 의사소통 도움, 5번 일상생활 동작 훈련.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은행 동행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외출 동행이나 일상 업무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것도 자주 출제됩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하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벗은 정서 지원 서비스고요. 세탁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취사, 청소 및 주변용도 세탁이니까요. 그 다음에 은행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고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정서지원 서비스 중에 의사소통 도움은 편지 대필하거나 구두로 의사 전달하거나 책 읽어주고 콜벨 대처하고 이런 거를 정서지원 서비스 중에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됩니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기능회복 훈련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 비 오는 날 저녁 공원 의자에 홀로 앉아 있다. 아들 고함을 치며 내가 놓친 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당장 안 들어오고 뭐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한 것은 무슨 학대에 해당되는가?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자기 방임, 4번 신체적 학대, 5번 정서적 학대.
이렇게 말로써 뭐 놓친 애 때는 힘들어서 못 살겠어 고함을 치고 당장 안 들어오면 뭐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5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정답은 5번입니다. 9번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의료기관, 이용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 경찰관서,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법률기관, 현장 조사 시 동행협조,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유관기관과 역할은 이용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은 의료기관에 해당됩니다. 자, 현장 조사 시 동행협조는 사법경찰이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사례 신고를 접수합니다. 1577-1389 전화번호 기억을 해두시고요. 24시간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은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요. 법률기관에서 후견인 지정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문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10번.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2번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번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된다. 4번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5번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네,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법의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퇴직 이후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4번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5번 산재를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다 틀립니다. 자, 11번. 다음과 같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가 행한 성희롱의 유형은 음란한 농담. 다음.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함. 1번 시각적 성희롱. 2번 육체적 성희롱. 3번 사회적 성희롱. 4번 언어적 성희롱. 5번 물리적 성희롱. 네,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옆에서 술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직업 윤리는 1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2번.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기 위해 친절을 베푼다. 3번.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4번. 대상자가 실수하면 질책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5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직업윤리 원칙은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연마를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번.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기 위해 친절을 베풀면 종교를 권유하기 위해 베풀면 안 되고요.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보다 대상자의 의사결정을 우선시합니다. 4번. 대상자가 실수하면 질책을 하여 재발을 방지하면 안 되고요. 5번 타 직종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 3, 4, 5번은 틀립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추석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의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주려고 한다.
정말 왜 이러세요? 라며 정색하며 거절한다. 2번 고맙습니다. 라며 받은 후 다음날 돌려준다. 3번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 4번 다음에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다 드릴게요. 라며 받는다. 5번 마침 센터에 생수가 떨어지는데 이걸로 살게요. 라며 받는다. 정답은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말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다른 기관을 소개해 준다. 2번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3번 불법 행위로 할 수 없다고 한다. 4번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5번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 3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본인 부담금 할인은 가장 처벌이 강하니까요.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답은 3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자, 15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옷을 입은 채 거실 바닥에서 소변을 보고 있다. 딸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네.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1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한다. 2번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3번 못 본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번 뒷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5번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뒷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4번이 정답입니다. 16번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2번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 3번 주민센터에 신고한다. 4번 가그렉으로 입안을 헹군다. 5번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한다. 독감이 의심될 때는 우선적으로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이 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번 신장염, 2번 요로감염, 3번 알레르기성 비염,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5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18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1번 체납 고지서를 발견하였다. 2번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3번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았다. 4번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5번 방문을 열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난다. 자,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었을 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19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보고한다.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여 보고한다. 3번 대상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보고한다. 4번 숫자나 표가 포함된 내용을 구두로 보고한다. 5번 자신의 업무상 잘못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
요양고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해서 보고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